당신의 몸은 우주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불에 타서도 수십억 년이 지나도.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한 건 생물학자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물체였습니다. 블랙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완전한 어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 대해 당신 자신보다 더 깊은 비밀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죽기 전 이 문제 앞에서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원자의 춤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문어의 꿈틀거리는 촉수조차 원자들이 물리 법칙에 따라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사람. 그런데 블랙홀 앞에서 그가 평생 믿었던 하나의 법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상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블랙홀은 무언가를 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블랙홀은 무언가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당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그것, 당신의 얼굴, 당신이 어제 꾼 꿈, 지금 이 문장을 들으며 떠오른 그 미세한 생각 하나까지.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아주 건조한 단어 하나로 부릅니다. 정보.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은 단 하나의 질문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신이라는 정보는 우주에서 지워질 수 있는가? 이 전쟁에서 스티븐 호킹은 한쪽 편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그는 공개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이 걸었던 내기의 대가를 물어냈습니다. 야구 백과사전 한 권. 그런데 왜 하필 백과사전이었을까? 왜 그가 진쪽이 정보를 다루는 책이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방, 이 공기, 당신의 피부 표면 1제곱센티미터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계를 계산하는 공식이 놀랍게도 블랙홀의 공식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 당신은 이미 블랙홀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모를 뿐입니다.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같은 그림을 떠올립니다. 검은 소용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의 배수구. 무언가가 그 안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사라진다. 이 그림은 틀렸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부터. 별은 자기 자신의 무게와 평생 싸웁니다. 중심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바깥으로 미는 힘, 그리고 자기 질량이 안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동안 별은 빛납니다. 태양이 지금 그렇습니다. 매 순간 폭발하려는 힘과 무너지려는 힘이 정확히 팽팽하게 맞서 있죠. 그런데 연료가 떨어지면 바깥으로 미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오직 중력. 별은 자기 자신을 향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무거운 별이라면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질이 물질을 짓누르고 그 물질이 다시 짓눌리고 밀도가 무한을 향해 치솟습니다. 마침내 한 점. 크기가 0인 점에 모든 질량이 갇힙니다.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 주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 전체를 뒤흔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경계선,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이 선은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주선을 타고 그 선을 넘어간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딪히는 것도 뚫고 들어가는 감각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우주 공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 전속력으로 엔진을 켜도 빛의 속도로 달아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 안쪽에서는 바깥으로 향하는 모든 방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방향이 사라집니다. 지평선 안에서는 탈출이라는 방향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어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당신에게 과거로 가는 방향이 없듯이 블랙홀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미래처럼 닫혀버립니다. 특이점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신에게 내일이 오는 것만큼이나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파인만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상상력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블랙홀은 그 말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곳, 우리의 직관이 문 앞에서 멈춰서는 곳, 자, 여기까지가 20세기 중반까지 사람들이 알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들어가면 영원히 사라진다. 깔끔하죠. 그런데 이 깔끔함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믿어온 규칙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은 에너지 보존도, 질량 보존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 정보 보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불태웁니다. 이름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재와 연기와 열만 남죠. 하지만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에 따르면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처럼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연기 분자의 위치와 속도, 모든 재입자, 방출된 모든 빛의 파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측정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당신은 그 과정을 거꾸로 되감아 원래의 종이와 거기 적힌 이름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이 말하는 세계의 근본 성질입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진짜로 있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정보 그 자체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이 한 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에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주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보가 진짜로 보존된다면 138억 년 전 빅뱅의 첫 순간에 존재했던 모든 정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비트도 손실 없이 흘러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종이를 불태우는 대신 블랙홀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킹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정보는 정말로 영원히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이 대답이 물리학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1974년 32살의 스티븐 호킹은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산한 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이 빛난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완전한 어둠이 아주 희미하게 열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킹 복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진공은 비어있지 않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텅 빈 공간. 그 공간조차 사실은 쉴 새 없이 끓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빈 공간에서는 입자와 반입자 쌍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서로 만나 사라집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에게 잠깐 빚을 냈다가 즉시 갚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그 위에서 일어난다면 입자쌍이 태어나는 그 찰나에 둘 중 하나가 지평선 안쪽으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가 바깥에 남는다면 둘은 다시 만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한쪽은 영원히 갇혔고 다른 한쪽은 자유입니다. 바깥에 남은 입자는 이제 우주로 날아갑니다. 멀리서 보는 관찰자에게는 블랙홀이 아주 희미하게 빛을 내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빛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떨어진 입자는 블랙홀의 질량에서 아주 조금을 훔쳐갑니다. 블랙홀은 빛을 낼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집니다. 그 뜻은 블랙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존재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아주 천천히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처럼.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상상할 수도 없이 긴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지막 순간 조용한 섬광 하나를 남기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파인만이 침묵했던 그 지점에 우리가 도착합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해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그 안으로 떨어졌던 모든 것, 별, 행성, 어쩌면 문명, 어쩌면 누군가의 삶, 그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이 뿜어내는 이 복사는 완벽하게 무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열, 아무 무늬도 없는 잡음이었습니다. 블랙홀이 삼킨 것이 셰익스피어 전집이든 벽돌 한 장이든 방출되는 복사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왜 재앙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이를 불태웠을 때는 원리적으로 재에 서서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 무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블랙홀은 그 무늬마저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무의미한 잡음뿐. 정보가 우주에서 진짜로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물리학의 가장 신성한 두 기둥,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파인만은 평생 실험과 어긋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과학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추측하고, 계산하고, 비교한다. 어긋나면 폐기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험이 아니라 이론 자체가 이론과 어긋났습니다. 두 개의 완벽하게 검증된 이론이 같은 질문에 정반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이 역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의 기억, 당신의 성격, 당신의 유전자 배열은 결국 정보입니다. 원자들의 특정한 배열, 그 배열에 담긴 패턴. 만약 우주가 정보를 지울 수 있다면 당신이라는 패턴도 언젠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이, 복원 불가능하게. 하지만 만약 정보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우주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합니다. 당신의 패턴이 어딘가에 새겨진 채로.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물리학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관한 인류가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의 가장 정밀한 버전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스터리가 열립니다.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사라진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상상도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블랙홀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봤더니 그 답이 블랙홀의 부피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방에 책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는 방의 부피에 달려 있습니다. 큰 방엔 많이, 작은 방엔 적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달랐습니다. 블랙홀이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최대량은 그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했습니다. 이 문장의 무게를 느끼려면 잠시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블랙홀 안에 모든 정보가 아니라 그 경계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도서관 벽면에만 새겨져 있는 것처럼. 내부는 어떤 의미에서 환상이었습니다. 야코프 베켄슈타인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이것을 처음 알아챘을 때 그의 지도교수조차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의 정보량은 지평선의 넓이를 상상할 수 없이 작은 단위 플랑크 넓이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그 작은 단위 하나하나가 정보 한 조각을 담는 픽셀이었던 것입니다. 우주가 화면이라면 그 해상도가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가 표면에 저장된다. 이 이상한 발견에서 20세기 후반 물리학에서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가 태어났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 홀로그래픽 원리, 이름 그대로입니다. 홀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 위에 작은 홀로그램 스티커. 그것은 2차원 평면이지만 각도를 바꾸면 3차원 입체가 떠오릅니다. 평평한 표면에 새겨진 무늬가 입체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제안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 전체가 그런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3차원이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 이 방, 이 거리, 저 멀리 있는 은하, 이 사실은 훨씬 먼 곳에 있는 어떤 2차원 표면에 새겨진 정보의 투영일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 당신은 이것이 순수한 공상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이 아이디어는 검증 가능했습니다. 1997년 후안 말다세나라는 물리학자가 수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3차원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중력 현상이 그 공간의 2차원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중력 없는 현상과 완벽하게 정확히 똑같은 물리학이라는 것을, 두 세계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같은 책이었습니다. 하나는 입체와 중력의 언어로, 다른 하나는 평면과 입자의 언어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파인만의 방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언젠가 뛰어난 물리학자는 같은 물리 현상에 대해 6, 7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하지만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다고. 그저 서로 다른 관점일 뿐이라고. 우주가 3차원인가 아니면 2차원 표면의 홀로그램인가.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으니까요. 같은 책을 다른 언어로 읽고 있을 뿐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열어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정보는 블랙홀 안에서 사라지는가 아닌가? 호킹은 정보가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존 프레스킬이라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내기의 상금은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백과사전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백과사전이었을까요? 처음에 던진 그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정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꺼낼 수 있는 책. 그것은 그들만의 농담이었습니다. 정보가 사라지느냐 마느냐를 놓고 버린 내기의 상품이 정보 그 자체를 담은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2004년 호킹은 공개 강연에서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홀로그래픽 원리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수십 년의 연구가 답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뿜어내는 호킹 복사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무의미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미묘하게 삼켜진 정보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갇혔던 정보는 아주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다시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뒤엉킨 형태여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호킹은 프레스킬에게 야구 백과사전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차라리 제로 만들어줄 걸 그랬다고. 그 편이 정보를 꺼내기 훨씬 어려웠을 테니까. 이렇게 첫 번째 미스터리가 닫힙니다. 정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결국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 이 모든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여기서 베켄슈타인이 발견했던 그 공식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계산한 것은 블랙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베켄슈타인 한계, 베켄슈타인 한계라고 부르는 것. 그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크기와 에너지를 가진 어떤 물체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절대적인 상한선이 있다. 어떤 물체든. 그 말은 당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당신은 그것이 무한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라는 시스템 안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정확히 계산 가능하며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계산하는 공식은 놀랍게도 블랙홀의 정보량을 계산하는 그 공식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미 블랙홀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던졌던 이 문장의 뜻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보 저장의 한계는 부피가 아니라, 기억하시나요? 표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당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정보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을 감싸는 경계면 위에 새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조차 표면의 언어로 완전히 번역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것들이 물리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도 그 문장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완전히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끝까지 밀고 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물질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보입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들은 사실 매 순간 교체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면 당신 몸의 거의 모든 원자가 새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이루는 탄소 원자는 몇 년 전 당신의 손에 있던 그 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원자들이 배열된 패턴입니다. 강물처럼. 강은 매 순간 다른 물로 채워지지만 강은 여전히 그 강입니다. 강은 물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형태이니까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물질의 흐름 위에 유지되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정보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이 긴 여정에서 확인했듯이 그 정보를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열어둔 세 번째 약속, 당신의 피부 1제곱센티미터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블랙홀의 공식과 같다는 것. 이제 그 뜻을 온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정보를 담는 근본적인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법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에도 당신의 손톱만 한 공간에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크기만 다를 뿐 법칙은 하나입니다. 블랙홀과 당신은 같은 재료로 같은 규칙에 따라 쓰인 문장입니다. 블랙홀은 그저 그 규칙을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우주의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지 그 비밀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품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그 도서관의 규칙을 읽어냈을 때 물리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규칙을 함께 읽어내고 말았습니다. 블랙홀에 대해 알아낸 모든 것은 결국 당신에 대해 알아낸 것이기도 했습니다. 블랙홀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던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워질 수 없다는 것. 당신이라는 정보는 물질이 흩어지고 형태가 바뀌어도 우주라는 거대한 장부 어딘가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정보를 지운다고 믿었고 그것이 우주의 규칙을 위반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보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리학자들이 정보 역설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방정식이 안 맞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정보가 지워질 수 있다면 우주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 됩니다. 당신이 살았다는 사실, 당신이 사랑했고 생각했고 이 문장을 들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언젠가 흔적도 없이 되돌릴 수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교한 물리학, 홀로그램과 지평선과 플랑크 넓이의 계산들은 사실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던 하나의 소망을 가장 엄밀한 언어로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남는가? 그리고 우주는 블랙홀의 입을 빌려 남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처음 열었을 때 당신은 블랙홀에 대해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알게 된 것은 블랙홀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정체였습니다. 블랙홀은 거울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거울. 그리고 그 어둠 속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들이 마침내 본 것은 자기 자신의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옳음을 증명할 수 없다. 다만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과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최대한 빨리 반증하려 애쓰는 겸손한 작업이라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안다고 믿는 이 모든 것, 정보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라는 패턴은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 조차 언젠가 더 깊은 진실 앞에서 다시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이 하나만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오래전 어느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은 죽어 흩어졌고 그 잔해가 모여 당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죽은 별의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 정보가 정말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태어나기 전 그 원자들이 별이었던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당신 안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당신은 자신이 잊어버린 우주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